예,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 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한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그렇죠? 누군가는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전현무 씨처럼 입담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공부에 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여기 계신 이 사람은 오승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능이 시작되고 나서 98년도 수능이었나? 그때 아마 수능 역사상 최초로 만점을 받아서 되게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처럼 축구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 또 전현무 씨처럼 입담이 좋은 사람, 또 뭐 오승은 씨처럼 공부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 뭐 교회에 가면 이런 걸 뭐 달란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기프트다, 뭐 프레젠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재능을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재능 하나씩은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 자식의 이제 재능이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갖고 태어난 재능이 뭐냐? 내 자식이 이렇게 뭐 음악을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부모가 절대 음감이 있습니다. 또 음악적인 소양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자녀의 피아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보통이 아닌데 내 자식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네? 뭐 이런 걸 바로 알아챈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내 자식의 재능이 뭔지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뭐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좀 다양한 경험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자식의 재능이 뭔지를 좀 빨리 캐치하려고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렵사리 자식의 재능이 뭔지를 알아도 만약에 그 자식의 어떤 재능이 좀 어려운 길이라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걸 선뜻 서포트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그 길을 자식에게 권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세리 선수가 있죠, 그렇죠? LPGA의 전설이 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박세리 선수를 보면은, 박세리 선수가 이 뛰어난 프로 골퍼로 성장하는 데는 아버지의 노력이 되게 컸죠, 그렇죠? 아버지가 뭐 새벽 2시까지 매일 박세리 선수와 함께 같이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매일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같이 골프 훈련을 한다. 쉬운 길이 아니죠, 그렇죠? 자, 또는 만약에 내 자녀가 재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라고 하는 이상혁이라는 선수죠. 이 사람처럼 이제 게임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과연 그거를 부모 입장에서 밀어주기가 쉬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결국에 만만한 게 공부라고, 자식이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비교적 다른 직업보다는 좀 수월하고 편하게 공부를 통해서 먹고 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어. 자, 어, 그래서 결국 부모가 바라는 건 자식의 편안한 삶과 또 제 앞가림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장난처럼 붙여놓은 요거처럼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뭐 요런 거 요새 뭐 바라는 부모님들 별로 안 계시죠, 그렇죠? 또는 뭐 여기 보면 어떤 마을에 뭐 이렇게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이것처럼 이제 뭐 너가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명운이 달렸고, 너가 우리 집안을 뭐 이렇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기대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들 자신의 노후를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뭐 그저 자기 자식이 잘 자라서 제 앞가림 잘하기를 바라는 정도지, 뭐 자식을 판검사 만들어서 자식 덕을 보겠다는 부모님은 잘 없죠. 어, 뭐 그러다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하는 거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식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돈을 잘 벌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의사나 변호사를 슬쩍 꿈꿔보는 거지. 자식을 통해서 막 가문을 일으키고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은 요즘 세상에 잘 없죠, 그렇죠? 어,
실제로 뭐 현실을 넣잖아요. 아들이 엄마 이번 달부터 월세 저희가 내줘 물어보니까 뭐 니들이 수입이 없는데 어찌 내겠노 엄마가 보낼게 이것처럼 실상 많은 부모님들은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게 좀 편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래서지 뭐 자식이 잘 돼서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나 잘했으면 좋겠고 또 누구나 잘하고 싶은 그 공부. 오늘은 그 공부를 잘하는 비결 아닌 비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의 비결, 우등생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뭐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저는 뭐 항상 제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유전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재능이 96%고 노력은 불과 4%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구글 스칼라라고 구글에서 여러 가지 학술, 뭐 논문 관련된 검색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뭐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뭐 학문적인 성취와 또 선천적이라는 걸 뜻하는 뭐 컨제니털 그리고 노력을 뜻하는 에포트 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은 논문이나 뭐 보고서가 한 48,300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뭐 학습에 있어서 타고난 어떤 재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게 하는 요인은 타고난 재능이 크다는 건데, 뭐 그쵸? 자, 근데 공부는 그럼 유전인가? 공부는 과연 타고난 것이 전부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분 다 아시죠? 그치? 이적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을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이분이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가수지만 동시에 또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뭐 서울대학을 나왔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어머니, 본인의 형, 그리고 본인의 동생까지 5명이 모두 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은 뭐 온 가족이 다 유전적으로 되게 똑똑한가 보다. 공부는 유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반대로 또 주변에 어떤 집을 보면 뭐 형,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줄줄이 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그런 집도 허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공부는 결국에 유전이구나. 우리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봤더니 서울대 출신 한 명이 없다. 아니 서울대는 고사하고 연대 고대 출신도 한 명 없구나. 그럼 그냥 우리 애는 공부 쪽으로는 접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맞는 결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는 부모의 영향이 크긴 커요. 실제로 많은 통계들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대학의 재학생을 봤더니 절반은 고소득자 자녀다. 뭐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구간을 총 10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높은 구간이 10분위, 그 아래가 9분이거든요. 9분위, 10분위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집들인데 서울대가 전체 재학생 중에서 소득 분위가 9분이나 10분위에 들어가는 고소득 집안의 자녀가 48%, 연세대는 45%, 고려대는 39%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전국 평균이 25%라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쭉 봤을 때 평균적으로 9분이나 10분위의 고소득 집안의 자녀가 이제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25%가 평균인데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평균적으로 48, 45, 39% 전체 평균이 한 46%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대, 고대, 연대는 잘 사는 집 애들이 많이 가는구나.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집값 상위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능 1, 2등급 비율 보면 뭐 과천시는 28.3%, 집값 1위, 집값 2위 서울 강남구 24.9%. 네, 쭉 내려가면 이제 뭐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 평균이 10.8%인데 집값 비싼 과천이나 서울 강남 또 서울 서초 이런 데는 한 28.3%, 24.9%, 22.4%의 학생이 수능 1, 2등급이더라. 이걸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동네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 보다. 부모가 잘 사니까 그 부모의 영향이 크긴 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공부에서 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공부를 잘하는 거는 부모의 영향이 크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 짓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부모와 자녀 간의 자녀의 그 성취, 학업적 성취 수준을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부모의 지능과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건 별로 없어요. 주로 연구되는 게 보면은 부모의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 그리고 부모의 재산 수준, 요런 것들과 자녀의 어떤 그 학업 성취, 요게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냐를 많이 연구를 하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지능과 자녀의 학업 성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논문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공부에서 사실 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공부에서 부모의 학력,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부모의 지능이 자식에게 물려져서 그 자식의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사실 그 상관성이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능 지수와 성적의 상관관계는 뭐 한 16에서 25% 정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논문 같은 걸 작성할 때 어떠한 두 요인 간의 관련성을 이제 분석하는 걸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10%대 나오면은 이게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 20% 정도 돼도 좀 의미가 있다라 얘기하는데, 자연과학이다 그러면 이거는 논문의 그 연구를 새로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IQ, 지능 지수하고 성적이 꼭 그렇게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담임을 오랜 기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봤거든요. 여러 아이들 보면은 항상 느껴요. 지능이 이 학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왜냐하면 여러 타입의 애들을 봐요. 그 중에는 공부를 잘하면서 진짜 똑똑한 애도 있어. 얘는 정말 똑똑한데 공부를 잘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동시에 얘는 똑똑한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이런 애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똑똑하진 않은데 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능이란 건 여러분들 그 공부에 있어서 일종의 조금 편리함 같은 거예요. 남들과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학습할 때 요령을 남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자기 스스로 학습 요령을 잘 만들어서 익히는 뭐 그런 좀 센스랄까? 근데 요즘에는 뛰어난 학습법들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됐죠. 그래서 뭐 그냥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개발해 둔 학습 요령을 잘 따라서 써먹으면 되니까, 뭐 진짜 지능이 진짜 비상하게 높거나 아니면은 아주 현저하게 낮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본인의 지능 덕분에 내가 공부하기가 수월타, 또 내 지능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다, 이걸 사실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능이란 게 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지능은 정규분포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IQ가 145 이상이면은 얘는 천재예요. 그냥 상위 0.1% 이하에 속한 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별로 극히 드물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IQ가 10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부와 지능 간의 큰 관계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학력, 또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재산이 훨씬 더 자녀의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기는 이 유명한 사회학자가 한 명 있어요.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자본주의와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아비투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피에르 브루디에가 얘기한 개념인데 쉽게 아비투스가 뭔지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뭐 원래는 뭐 좀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아비투스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 부잣집 애들은 어릴 적부터 생활 속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책을 읽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몸에 그러한 좋은 문화의 양식들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양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비투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문화적, 생활적 양식 그게 아비투스인데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집에서 부모와 대화하며 부모가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 들은 아이가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교양 있는 어휘를 알게 되니까 학교에 가서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읽고, 클래식의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또 좋은 미술 작품을 많이 감상했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예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와 자질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저 집에서 부모로부터 부모가 보이는 책임감과 어떤 과제 집착력, 또 부모의 인내심 이런 것들을 부모가 솔선하는 것을 보고 배운 자녀가 그러한 습성이 몸에 배이게 되고 이것이 학교에 나가서 중요한 학습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강남 애들이 돈으로 공부를 잘할까? 자,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강남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애들을 학원에다 보내갖고 속된 말로 돈으로 처발처발해서 애가 공부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처발라도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지금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의 시간표를 방학 중 시간표를 잠깐 따와봤는데 자,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침 9시 반부터 학습이 시작됩니다. 남들은 자빠져 잘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으로 처발처발해도 애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돈으로 처발라서 최고의 일타 강사를 가외로 붙여가지고 뭐 공부를 시키고 막 그다 상상입니다. 아니 강남의 일타 강사가 왜 개인 가외를 합니까? 그 사람이 정신 나갔어요? 그 시간에 그냥 학원에서 강의를 뛰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건데. 어.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돈으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강남 애들은 부모가 부모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부모가 학력 수준이 높고 부모가 재산이 많고 부모가 소득이 많죠. 자, 그러면은 뭐 부모가 일상에서 쓰는 어휘가 다르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듣고 먹고 입고 행동하는 게 다를 겁니다. 부모는 교양이 넘치고 책임감 넘치는 자세를 보여줄 거고 독서를 즐기고 TV와 스마트폰을 잘 하지 않겠죠.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고 배우겠죠. 어, 부모는 집에 와서 주로 독서를 하고 또 식사를 하며 자녀와 여러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거고 늘 자녀에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이런지도 아이들이 아까 피에르 부르디에가 얘기했던 아비투스가 훌륭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미래에 공부를 잘해서 좀 수월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자, 그럼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양 있는 어휘를 구사하세요. 운전하다가 야 이 개새끼야 씨발쭈발 막 이런 어휘 쓰지 마세요. 그런 어휘 쓰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겠죠. 항상 교양 있는 어휘를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면 자녀도 그런 어휘를 따라 쓰게 될 거고 그만큼 국어적인 학습에 유리해지겠죠. 그쵸? 자, 두 번째로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를 즐기세요. 부모가 독서하는 태도를 먼저 보이고 생활을 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됩니다. 부모가 맨날 TV하고 스마트폰 쥐고 살면서 애 보고는 야, 넌 책 읽어. 그럼 애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는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왜 나한테는 책 읽으래? 자, 여러분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공부해! 라고만 하지 말고 함께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는 공부하라고 방에다 처박아 놓고 나는 밖에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한다. 자녀와 함께. 자녀가 전혀 공감을 못 하겠죠. 그렇죠? 클래식 음악을 듣고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세요. 자녀가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학교에 있어서 예술적인 어떤 학문 분야에 높은 성취를 보이길 바란다면 교양을 쌓아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것을 배워가야겠죠. 그렇죠? 책임감과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하십시오. 부모가 책임감이 없다. 부모가 인내심이 없다. 자녀도 역시 책임감과 인내심이 없겠죠. 오늘날 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과제 집착력과 자기 통제력입니다. 내가 이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이거를 끝내기 전까지는 참겠다. 라는 이 과제의 집착력과 자기 통제력. 이게 바로 책임감과 인내심입니다. 이건 부모가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을 다 하더라도 오로지 이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자식도 그걸 느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부모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정말 너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 이 모든 걸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왜냐? 널 사랑하니까. 이 마음을 보여야만 자녀도 같이 진심으로 감화되게 되겠죠. 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전교 1등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좀 특이한 게 보통 집에 가면 일반적인 구조가 거실에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방에 가면 큰 방에 가면 이제 부모님 쓰시는 장롱과 침대와 또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 갔더니 일단 거실에는 책장밖에 없어요. 거실에 책장만 있어. TV가 없고 소파도 없습니다. 큰 방에 갔더니 큰 방에 침대랑 TV랑 장롱이 있는 게 아니고 큰 방에는 책상이 4개가 있더라고요. 책상 4개와 이 의자 4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이고 또 방 하나는 형제가 자는 방이더라고요. 약간 뭐 여기는 사진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책상 4개가 서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잠깐 그려보자면 큰 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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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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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2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부모님 퇴근하고 오시면 형제 2명과 4명이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각자 책 읽고 각자 공부할 거 공부하고 부모님들은 수업 준비하시고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잘해야 공부를 잘하나 보다. 전교 1등이었거든요. 결국 형제는 둘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직장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어머니하고 살고 아버지는 이제 멀리 타지에 사셨는데 어머니랑 이제 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책을 진짜 많이 읽어주셨고 또 제가 좀 큰 다음에는 어머니는 주로 집에서 TV는 거의 안 보시고 책을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취미로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는데 미술을 배우셔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 또 서예를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붓글씨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음악은 항상 어떻게 클래식 음악을 많이 틀어주셨어요. 저도 그런 영향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직장이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퇴근하시면 TV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하고 같이 TV를 자주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시다가 이제 답답했는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저를 보내셨어요. 아마 제가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아버지하고 같이 맨날 TV만 보다가 서울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를 기숙형 고등학교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서 뭐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긁어온 건데 딱 이렇게 4인이서 한 방을 쓰는 그런 기숙사에 살았고 이렇게 이제 기숙사의 한 층에는 전부 칸막이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좀 강제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좀 약간 요상한 학교를 다녔었어요. 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녀의 학업 성취는 부모님에게 달렸습니다. 부모가 바뀌기 싫으면 자녀를 괴롭히면 안 되죠. 내가 내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비싼 학원을 보내줬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학원을 보내줬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그 비싼 월 150씩 내고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면 부모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매사 인내심과 책임감을 솔선하면서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고 스마트폰, TV는 접어두고 독서를 열심히 하고 또 뭐 클래식 음악 듣고 미술 작품 많이 보고 이런 것들로 아이한테 적절한 아비투스를 만들어줘야지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스마트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집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참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그쵸?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이사를 3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이사를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맹자의 엄마는 맹자의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이제 소위 말해 희생했다는 거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노태권인가 하는 분인데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서 큰아들을 서울대 경영대에 보냈던 그런 분인데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솔직히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바뀌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맨날 집에 와 소파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하고 TV 보면서 애 보고는 너는 왜 아빠가 엄마가 학원을 그렇게 보내주는데 공부를 왜 이따구로 하니?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뭐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자기가 그렇게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으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지를 말아야 돼요. 아니면 자녀가 정말 앞서 얘기했던 그 지능에서 정규 분포를 초월하는 높은 지능과 막 IQ 145 이상 그리고 뭐 학습적인 타고난 센스를 갖춰가지고 부모가 집에서 그렇게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술 마시고 막 시끄럽게 막 TV 소리 틀면서 애 공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알아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타고난 아이기를 뭐 바라던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없다. 괜히 자녀 괴롭히지 마세요. 자, 다음에도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다른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